가장 정확하고 발빠른 10분 뉴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국의 KF21이 한 발씩 나아갈 때마다 우리 주변국에서 아주 격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KF21 양산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과 주변국이 아닌 유럽의 항공 강대국인 프랑스에서 심상치 않은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프랑스 군사정보 매체인 메타 디펜스 에어로스페이스 등 외신들은 한국이 드디어 프랑스 군사산업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보도하며 경계했습니다. 프랑스가 이처럼 경계하는 이유가 KF21 전투기가 프랑스산 전투기를 구매하려던 국가의 잠재적 고객을 빼앗아갔기 때문이라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0일 경남 사천시 소재 한국항공우주산업 파이개발센터에서 KF21 양산 1호기 조립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공군을 포함한 국방부와 합참 국방과학연구 관계자, 그리고 외신 기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주최 측은 국내에서 개발된 최첨단 자동화 설비까지 소개했는데요. 해당 뉴스는 행사 전부터 빠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그중 유독 프랑스의 관심이 뜨거웠다는 후문이 들려왔습니다. 상식적으로 주변국인 중국이나 일본에서 한국과 관련해 경계하거나 주의 깊게 바라볼 수는 있지만, 서유럽의 프랑스에서 KF21 전투기에 관심을 집중하는 건 이례적인 일인데요. 세계적인 군사 전문지 디펜스 뉴스의 기사에선 KF21의 성장 동력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KF21에 사용될 40개의 F414 엔진은 한화 에어로의 창원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인데, 디펜스 뉴스는 이 창원 공장의 연간 엔진 생산 규모가 300대라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현재 KF21의 생산량은 인도네시아 물량까지 모두 합치더라도 170대에 불과한데, 현재 공장의 규모는 이미 이런 수요를 훨씬 웃도는 수량인 것으로 대한민국은 내수를 넘어 잠재적인 수출 시장까지 미리 대처할 계획이라는 것이 이들 주장의 요지입니다. 사실 전투기가 개발되고 첫 수출을 이뤄낸다는 건 그리 쉬운 일은 아닌데요. 기술 선도국이라 자부하는 서방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대한민국의 상식을 벗어나는 속도와 투자는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의 메타 디펜스는 유럽 지상군 전력을 잠식하기 시작한 한국 방산이 이제 유럽 항공산업까지 위협한다며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는 FA-50 경전투기가 동유럽에 수출을 시작하자 동유럽을 넘어 프랑스 라팔의 안방과 같은 남미 시장까지 진출한 FA-50과 이젠 KF-21을 원한다는 국가들은 프랑스의 가장 큰 경쟁자로 KF-21을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아직 라팔과의 본격적인 경쟁 구도를 보여줄 개량 버전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처럼 경계를 하니 KF-21의 성능이 무섭기는 한가 본데요. 타이 행사장은 단순히 양산 조립을 기념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날 행사에 앞선 회의에선 KF-21의 항공기 기체와 엔진, KF-21의 눈이라고 불리는 능동 위상 배열, A사 레이더 생산을 비롯한 전반적인 사업 계획이 공유되며, 작업 공정 관리와 형상 품질 관리, 부품 단종 관리 등 분야별 임무와 관련 기관 사이에 협조 사항이 논의됐습니다. 이제 KF21의 양산 과정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하지 않는 한 원안인 40대 그대로 양산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유력한 지표들입니다. 그동안 논의되었던 기술적 문제점들 역시 해결이 가능한 사안인데다가 대한민국만의 놀라운 추진력과 속도전은 해외의 잠재적 경쟁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는데요. 현재 KF21은 4.5세대 수준의 역량을 보여줄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외신에선 여전히 5세대기를 위협할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프랑스 군사매체 인터내셔널 밀리터리는 KF21 전투기는 러시아의 수호이 35나 프랑스의 라팔, 그리고 유럽의 유로 파이터와 같은 경쟁자보다 훨씬 앞선 스텔스 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바로 4.5세대기를 넘어서는 KF21의 설계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KF21은 4.5세대와 5세대 사이에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이미 6세대 전투기를 계획하는 국가로 세계 항공기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초월한 수준이며, 중국과 러시아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뒤를 쫓고 있는데요. 물론 인도와 튀르키예 등의 국가도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만들려고 노력해 한국과 경쟁하길 바라지만 여러 현실적인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밀리터리는 자국에서 만든 KF-21 전투기로 5세대 진입을 노리는 한국이 몇 년 뒤엔 중국과 미국을 제외하고 세계 최대 스텔스 전투기 운영국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언론에서는 KF-21에 대한 비난도 잊지 않았는데요. 지난 일이지만 당초 카이다가 타당성 조사에서 걸고 넘어졌던 건 KF-21의 공대지 능력 부재를 말하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라팔의 상대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안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모든 계획을 끝내놓았습니다. 애초에 계획된 KF-21 블록원의 초도 물량 40대는 공대지 무장 운용으로 계획되어 있던 모델인데요. 공대지 능력을 염두조차 하지 않던 전투기를 두고 공대지 능력이 없으니 20대만 양산에 한다라고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었던 겁니다. 다행히 카이다는 온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수많은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각계각층에서 비난을 받고 무산되었는데요. KF-21은 1차로 20대 양산 후에 무장은 AIM-120, AIM-9X의 통합 작업과 함께 시작되리라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미티어는 지난 2023년 3월, 아이리스티는 지난 2023년 4월 모두 무장분리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는 것인데요. 언론에 공개된 KF-21의 무장분리 시험은 앞서 말한 두 차례에 그쳤지만 내부적으로는 적어도 고도도는 물론 저속 초음속 주간 야간 등 검증할 수 있는 모든 비행 영역에서도 무장분리 시험이 이어졌으며 KF-21은 이 모든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공중급유 시도까지 성공해 전례 없는 모범적인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의 표본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미국의 보잉만 해도 T-7 레드호크 개발에 난항을 겪으면서 1조 7천억 원을 훌쩍 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실을 본 것을 감안하면 KF-21 보라매 프로그램은 공식적인 출범 8년 만에 벌써 공중급유 테스트에 성공한 것입니다. 초도비행 역시 2021년 첫 시제기 출시 이후 2년 만에 이뤄낸 쾌거를 보여주었는데요. 물론 아직 넘어야 할 산은 있습니다. 바로 엔진인데요. KF-21에는 미국 지사의 도면을 받아 라이선스 생산된 터보팬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엔진 개발에 성공한 국가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 정도로 항공 엔진 기술은 몇몇 기술 보유국에 의해 폐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3개월 전 전투기용 엔진 국산화에 대해 공표한 후 본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산 엔진을 사용하게 되면 부품 공급망의 국산화로 인해 생산 비용이 절감되는데 이는 KF-21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며 국제시장에서 더욱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10분 뉴스입니다.